이런 세미나를 지금까지 겪어보면은 미리 오셔서 준비를 하고 얘기를 하고 또 상의를 통해서 자산을 운영하면 참 좋겠습니다만은 너무나 많은 분들께서 일이 닥치고 옵니다. 터지고 나서 오죠. 터지고 나서 오면은 제가 그 일을 수습해 드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왜 세미나를 미리 오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해 주시고요. 오셔서 여러분들이 듣기 전에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마십시오. 금요일날 토요일날 오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평생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세미나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미리 예약을 해 주시고요. 자,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내년에는 누가 뭐래도 그것이 금융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는 금리입니다. 금리. 내년에는 세계 경제에서 금리 인하 흐름으로 가져갈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이게. 그래서 아파트는 상반기에는 좀 하락으로 갈 것이고 하반기쯤에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보여지고 미국으로 봤었을 때는 내년 경기가 상반기는 오히려 좋고 하반기 낮은 만큼 하반기에 접근할수록 3, 4차례 정도의 서너 차례 정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한국으로 보면은 내년에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역시 우리도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럼 결국에는 전 세계는 금리 인하 흐름이 가는데 적어도 내년에 약 한 중반기부터 하반기로 가면서 인하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다. 만약에 인하가 됐었을 때는 여와 발맞춰서 아파트 시장도 반등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를 한다. 그러나 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이 금리 인하가 제로 금리로 가고 마이너스 금리로 가서 부동산 가격이 다시 21년도 가격을 넘어서서 올해 가격을 넘어서서 다시 더 위로 올라가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다. 상승이 아니라 반등이라는 사실, 이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우리 40대 인구가 800만 명 이하로 줄었답니다. 우리 60년대, 90년대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40대 인구가 400만이 안 되었었어요. 그동안에 한 50%, 60%가 늘었죠. 그러는 것이 다시 떨어진다. 이거는 왜요? 향후 아파트 수에도 변화가 예상이 된다. 이거는 인구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눈에 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느 한순간 보면은 우리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 있죠. 그것처럼 젖어 있으면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것이죠. 완전히. 그런 흐름을 우리는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집값이 계속 떨어지나, 한동안은 집값은 떨어진다라고 저는 계속해서 주장해 오고 있죠. 벌써 3, 4년 전부터 제가 계속해서 아파트 사지 마라. 앞으로 아파트 떨어집니다. 지금도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설사 일시 반등을 해도 그거는 사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장 아파트, 소위 말해서 엄마 아파트, 반포자이, 아크로 리버 이런 아파트들 중심마저도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을 했다. 얼마까지 떨어질 거냐? 글쎄 적어도 작년 저점 찍었는 부근까지는 가겠죠. 적어도. 그 정도에서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할 텐데 문제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팔고 싶지만 살려는 수요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팔려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팔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등을 하더라도 가격이 상승 무드에 있었을 때는 팔려는 사람들이 내 마음껏 팔 수 있지만 이러한 내렸다가 반등하는 흐름에서는 절대 매수자가 많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시장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의 투자 개념을 이제는 바꿔 나가야 된다. 반대로 하루아침에 아파트 버려라 이 뜻이 아니에요. 계속 세계 흐름에 발맞춰서 머리를 굴려야 되고 남들이 피하는 것 중에 아주 저평가된 상품들 위주로 수익형 상품 위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